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은경의 입술을 훔쳤다. 그 키스는 예상치 못한 열정으로 번졌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의 삶은 그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둘이 어떻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은경을 밀치고 지은을 벽으로 몰아세웠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은경은 재빨리 옷을 추스르며 죄송해요. 아줌마애라고 중얼거렸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새기고 있었다. 지은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지은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녀의 삶은 늘 직선적이었다. 좋은 성적, 안정된 직장, 그리고 언젠가 결혼할 남자. 하지만 은경을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은경은 같은 과 동기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날의 사건 후 어머니는 지은을 방에 가두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빨리 집으로 와, 지은이가. 지은이가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질 듯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 이게 잘못된 건가?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은경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마주친 후 대화가 이어졌고 곧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우정은 어느새 사랑으로 변했다. 지은은 그 변화를 부정하려 애썼지만 은경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자 가족 회의가 열렸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물었다. 지은아, 설명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은경이랑. 그냥 친구예요. 오해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해? 내가 본 게 오해야? 너희 둘이 키스하는 걸 봤어 라고 소리쳤다. 은경은 이미 집으로 쫓겨난 상태였다. 지은은 그날 밤 내내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경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충돌했다. 은경을 포기해야 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학교로 향했다. 은경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마주할지 두려웠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은경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어제 일,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은경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은은 은경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위 시선이 의식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지은의 집안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더했다. 우리 그만하자. 부모님 때문에 안 돼. 지은의 말에 은경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만. 그게 그렇게 쉽니? 나 너 사랑해. 은경의 고백은 지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지은은 수업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키스와 어머니의 비명이 반복됐다. 점심시간, 은경이 다시 찾아왔다. 얘기 좀 해. 우리 미래에 대해. 지은은 카페로 은경을 데려갔다. 그곳에서 둘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은경은 나는 가족이 이해해 줄 거야. 너도 싸워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 부모님은 절대 안 돼. 얘나 결혼하라고 압박할 거야 라고 답했다. 그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더 키웠다. 그녀는 은경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을 수 없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오늘 은경 만났지?
다시 만나지 마. 어머니의 말은 명령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반항심이 싹 텄다. 그날 밤 지은은 은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몰래 만나자.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곧 드러날 터였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고군분투했다. 은경의 집안은 지은의 것과 달랐다. 은경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혼자서 은경을 키웠다. 은경은 자유롭게 살아왔지만 그 자유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지은을 만난 후 은경은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 문제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은경은 생각했다. 그녀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지은의 비밀 만남은 시작되었다. 학교 뒤편 공원에서 은경과 만나 키스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어느 날 지은의 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언니, 그 언니랑 왜 그래? 동생의 물음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비밀로 해줘라고 애원했지만 동생의 눈빛에는 혼란이 보였다. 그날부터 지은의 집안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지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늦게 들어와? 은경이랑 또 만나? 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공부하느라용 라고 거짓말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은아, 내 미래를 생각해. 이런 일로 인생 망치지 마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은경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 왜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지? 지은은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은경은 지은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내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사랑도 소중해. 은경의 말은 지은을 위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은경의 친구들 중 일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됐다. 얘야, 너희 둘이 사귀는 거야? 신기하다. 친구의 말은 가벼웠지만 지은에게는 상처였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특히 젊은 층에서도 편견이 존재했다. 지은은 그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주말, 지은의 가족은 친척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서 이모가 지은이 결혼할 나이네. 좋은 남자 소개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다직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은경과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현실의 벽이 느껴졌다. 모임 후 지은은 은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가족들이 결혼 얘기해. 은경은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다음 날 학교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지은의 동기 중 하나가 둘의 관계를 소문냈다. 지은이 여자 좋아하나 봐.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은 복도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지은의 자책은 깊어졌다. 은경이 찾아와 안아주려 했지만 지은은 밀쳤다. 우리 그만하자. 이게 안 돼. 지은의 말에 은경은 충격받았다. 은경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나 지은이 사랑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힘들 거야. 사회가 라고 말했다. 은경의 어머니는 이해했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은경은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피했다. 지은의 선택은 가족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은경의 상처였다. 지은은 며칠 동안 은경을 피했다. 하지만 그리움은 커졌다. 밤에 은경의 꿈을 꾸고 아침에 눈물을 흘렸다.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나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의 내적 투쟁은 계속됐다. 결국 지은은 은경을 다시 만났다. 미안해. 나 무서워. 지은의 고백에 은경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둘은 다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관계는 더 은밀해졌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세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다. 요즘 젊은 애들 이상해. 여자끼리 사귄대. 아버지의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은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친구들이 너희 둘이 이상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은경은 친구와 대립했다. 그게 왜 이상해? 사랑인데. 은경의 용기는 지은을 감동시켰다. 소문이 퍼진 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됐다. 학교에서 따돌림이 시작됐다. 동기들이 속삭였고 교수님조차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지은은 이게 다 은경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은경을 원망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약함을 탓했다. 은경은 지은을 지키려 애썼다. 우리 함께 버티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집안에서도 분위기가 나빠졌다. 어머니가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은경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어머니는 폭발했다. 이제 그만해. 은경이랑 끊어. 어머니의 명령에 지은은 반항했다. 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은의 첫 번째 공개 반항이었다. 아버지는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런 딸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말에 충격받아 집을 나왔다. 지은은 은경의 집으로 갔다. 은경의 어머니는 그녀를 반겼다. 들어와, 얘야. 힘들지. 은경의 어머니는 둘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그곳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짧았다. 다음 날 지은의 부모가 은경의 집을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요.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은경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사랑하는데 왜 막아요? 라고 반박했다. 그 대치 속에서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지은은 부모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미안해. 은경아. 지은의 메시지는 은경의 가슴을 찔렀다. 은경은 배신감을 느꼈다. 지은이 나를 포기했어. 은경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은경의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상처가 너무 컸다. 며칠 후 지은은 부모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저 은경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무지가 드러났다. 지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글을 보며 지은은 절망했다. 은경은 지은을 만나러 학교로 갔다. 왜 나 포기했어? 은경의 물음에 지은은 울며 가족 때문에. 미안해 라고 답했다. 둘은 화해했지만 관계는 불안정했다. 지은의 부모가 상담소를 추천했다. 거기 가봐. 내 마음 바로잡아줄 거야. 지은은 거부했지만 부모의 압력에 굴복했다. 상담소에서 상담사는 이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은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담 후 지은은 은경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은경은 왜? 상담 때문에? 라고 물었다. 지은은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답했다. 은경은 분노했다. 너 겁쟁이야. 은경의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은경은 지은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은경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애썼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헤어진 후 우울증에 빠졌다. 학교를 빠지고 식사를 거부했다. 부모는 걱정했지만 원인을 모른 척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말은 공허했다. 지은은 밤마다 은경을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지은의 후회는 커졌다. 그녀는 은경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은경은 차단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친구들이 너 이상해 라고 멀어졌다. 지은은 고립됐다. 그녀의 삶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깨달음이 싹 텄다. 내 감정을 부정하는 게 더 잘못이야.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은경을 찾으러 나섰다. 지은은 은경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은경의 어머니가 나왔다. 은경이 지금 없어. 그리고 너 때문에 아파해. 지은은 무릎 꿇고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은경의 어머니는 한숨 쉬며 은경이 다른 사람 만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은경이 나 없이 지은의 배신감은 컸다. 은경은 지은을 잊으려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녀의 새 연인은 남자였다. 이게 정상적인 거지. 은경은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지은의 소식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은경은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둘은 마주쳤다. 왜 왔어? 이제 와서. 은경의 말은 차가웠다. 지은은 미안해. 나 잘못했어. 가족보다 너가 소중해 라고 말했다. 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둘의 대화는 길어졌다. 지은은 부모와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나를 버리려 해. 은경은 나도 아팠어. 내가 날 버렸잖아 라고 답했다. 그 대치 속에서 둘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하지만 은경의 새 연인이 나타났다. 은경아, 이게 누구야? 남자의 물음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은경은 걔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지은은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와 대면했다. 저 은경 사랑해요. 포기 못해요. 지은의 선언에 어머니는 슬퍼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아버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취직도 힘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제가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게 나아요. 라고 반박했다. 가족의 논쟁은 밤새 이어졌다. 지은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집을 나왔다. 은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너 기다릴게. 은경은 새 연인과 헤어졌다. 미안. 나 아직 지은이 사랑해. 은경의 결정은 그녀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둘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딸이 이상한 애랑 도망쳤어요. 그것은 과장된 반응이었지만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둘은 서울 외곽으로 도망쳤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돈이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지은은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라고 말했다. 은경은 후회 안 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친구들이 너 미쳤어 라고 비난했다. 은경의 어머니조차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둘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어느 날 지은은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었다. 은경은 지은을 돌봤다. 나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아니, 우리 함께라서 좋아 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둘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어머니의 말은 유혹적이었다. 지은은 흔들렸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지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은경은 지은의 선택을 기다렸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은경의 마음은 불안했다. 지은은 결국 부모를 거부했다. 저 제 길 갈게요. 그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지은은 울며 은경을 안았다. 둘의 사랑은 이제 자유로웠지만 상처로 가득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동성 커플의 투쟁지라는 제목으로
지은은 그걸 보며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깨달음은 컸다. 지은과 은경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가족의 꿈을 꾸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은경은 지은을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둘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속삭였고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아파. 돌아와 동생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동생을 안고 나 행복해.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동생은 언니 선택 존중할게 라고 답했다. 그것이 지은의 첫 번째 화해였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멀었다. 은경은 자신의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고마워. 은경의 어머니는 너희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둘의 삶은 점점 밝아졌다.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애자의 일상지라는 주제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그래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의 행동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지은을 비난했다. 비도덕적이라는 메일을 받았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은경이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둘은 LGBT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지은의 용기는 커졌다. 그녀의 내적 성장이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의 부모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지은아, 내 선택 이해하려 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쉽지 않았다. 은경도 가족이에요 라고 지은이 말하자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은 병원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괜찮아. 지은은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답했다. 둘의 사랑은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어버린 시간, 상처, 그리고 사회적 투쟁. 지은은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은경은 함께 미래를 그린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개인의 희생은 정당한가? 그들의 선택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